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에선 식량 확보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특히 각국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식량까지 국경을 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초비상 사태입니다. 지속적인 거리두기와 격리 등으로 이 국가 간의 수출입도 막힌 상태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식량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농업과 국내 농수산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제가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제1호 박사이신 윤주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어요? 사실 이 친환경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긴 역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그 선진 유럽,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보다도 유기농업이 참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뭐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식량이 부족시되다 보니까 화학 비료라든가 농약을 이제 가다하게 살포하면서 증산위주 정책을 했는데 네네. 90년도 중반서부터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미래의 농업은 친환경 유기농업이다. 이 농업이 빨리 정착을 해야만이 토양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이 먹거리를 또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현장 취재도 많이 했고 그쪽 분야에 제가 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재앙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식량 이제 가격 지수를 가지고 여전히 안정적이고 건장 수준 이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이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는 세계적인 식량 수급 문제가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이 반발가 되게 되면은 생태계가 많이 이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식량 생산에 대한 감소를 또 유발하게 되고 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식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식량공급이 부족시대가 올 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식량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렇죠. 예, 예. 이런 거죠.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좀 심각한 우려도 나올 수도 있죠 해가지고 2018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식량 작업률은 한 50% 정도 되는데 곡물 작업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서 21.7%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네. 세계 6위 정도 이제 식량 수입국입니다. 이게 우리 세계 네. 식량 수입 국가 중에 6위다. 예.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장기화될 경우는 식량 위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량 위기 안보 문제들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농업이 재조명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 이 농업 분야 중에서도 친환경 농업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뭘까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이 가뭄이라 이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거기 살아있던 우리가 이 서식지를 이런 야생동물 같은 게 어디로 가겠어요 해가지고요. 결국 인간의 이렇게 또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이런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보면은 이제 사스라든가 그다음에 신종플루라든가 뭐 메르스라든가 에볼라라든가 이 크로코라 옛날에 20-30년 만에 나타나는 이런 바이러스 질병들이 나는데 최근에는 2-3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바이러스 질병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이 질병 같은 경우가 또 다른 이 변이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연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렇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재난에서 예.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듯이 예. 친환경 농업도 기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예, 주목받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싶거든요. 예. 예.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의 이제 철학이 중요하단 말이죠. 생태 환경을 이제 보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가 토양과 수질을 또 이렇게 개선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농촌진흥청 연구를 잘해 보면은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같은 경우가 기후 변화에도 상당히 적응을 역할을 한다.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 농업을 많이 또 육성시키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농가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친환경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좀 많이 예, 받았죠. 왜냐하면 예, 급식이 맞습니다. 중단이 예. 됐기 때문에 예. 이 농산물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친환경 꾸러미다, 예. 아니면 가정용 꾸러미다 해가지고 예. 많이 발송도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데 좀 반응을 알고 예. 계세요? 이게 친환경 농산물은 주로 학교 급식에 이제 공급식 차원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네네. 학교가 이제 뭐 개학을 안 하고 이제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지난 4월 달이죠. 그러니까 농산물 이제 꾸러미 그런 사업을 이제 그게 좀 우리가 알아봤더니 이제 전남도가 이제 그렇게 강하게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자체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갖다가 친환경 농산물 이제 가족 꾸러미 사업으로 변환해서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고 시름에 갇혀 있는 농민들이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 보니까요. 예. 어쨌든 농업인들의 그런 가뭄의 담비 같은 그렇죠. 예. 일들을 예. 지자체에서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산물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수요가 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았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젠 또 친환경에서 또 필환경으로 나아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길목에서 예. 친환경 농업,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농업, 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렇게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거기서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국토와 또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친환경 유기농업 분야가 앞으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생태농업, 생태농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친환경 유기농업이 틈새 이 농업에서 주류농업으로 앞으로 이 친환경 유기농업이 정착을 하고 농정이 이제 주류농업으로 가지 않겠냐. 그것이 앞으로 이게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 이렇게 맞는 하나의 대안 중에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농업에서 우뚝 서는 그렇죠. 친환경 농업 그렇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주류농업으로 가야 된다. 주류농업으로 가야 된다. 실제 농가들도 현장에서 얼마나 이 토양도 살리고 수질도 살리고 네. 또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이렇게 생산하는 이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네.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이 발전할수록 농업은 사양 산업이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또 건강한 나를 만들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친환경 농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